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신혼집 구해서 살아봐. 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득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0세 이모연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옛날엔 자식이 독립하면 쓸쓸할까 걱정했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30이 넘어도 부모 그늘 아래에서 나올 생각이 없는 자식.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을 하게 되면 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피와 땀으로 호의호식하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쉽게 살려는 생각은 여전했습니다. 내 자식이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일념으로 살아왔지만 이렇게 나이 든 자식까지 뒷바라지하며 살면 결국엔 나의 노후는 챙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만 키우다가 비참하게 늙을 미래를 생각하니 아찔해졌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와 거리를 둬서 괴로워하지만 그건 임시의 바람이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것 말이죠. 임시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동네에서 알아주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엔 늘 전교 20등 안에 들었죠. 특별하게 속 썩인 적도 없었고 얌전히 지냈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 보았던 수능 시험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재수를 하기는 했지만 두 번째 치른 수능 시험 점수가 좋아서 서울에 있는 꽤나 좋은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아들의 삶은 평탄했습니다. 남들 군대 갈 때 다녀오고 복학해서 남들 졸업하는 시기에 함께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취직을 했다면 좋았겠지만 그때부터 아들의 인생은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발표 날짜 지나지 않았어? 아, 발표했죠. 어떻게 됐어? 떨어졌으니까 말 안 했죠. 그래, 알겠어. 다음에 붙으면 되지. 졸업 후에 취업 준비를 하는 아들에게 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들려오는 대답에 더는 묻지 않고 태연하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임 씨의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아들이 힘들겠지만 임 씨 또한 몸도 마음도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면접 있는데 와이셔츠 어디 있어요? 거기 옷장에다가 걸어놨어. 네. 밥은요? 30분 있다가 나와. 아버지 오늘 늦게 오신다니까 너부터 먹어. 알겠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끔 면접 보러 나갔다 오는 것 외에는 대부분 집에 틀어박혀 있거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아들을 보고는 임 씨는 남몰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을 닥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답답한 심정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출하지 않는 날에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서 화장실 갈 때나 밥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나오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는 있다지만 사실상 백수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그런 아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것은 임시부부였습니다. 30분 뒤에 식탁 앞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며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아들을 보니 머릿속이 참 복잡했죠. 아들이 입은 옷을 빨고 밥을 차리고 그리고 다달이 생활비도 임시 부부가 주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아직 독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수하고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자 걱정이 됐죠. 저 운전면허 따려고요. 갑자기 웬 운전면허야? 그동안 차를 탈 일이 없기에 아들은 아직 운전면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취업하는데 운전면허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 같다기에 그러라고 했죠. 물론 그 비용은 임 씨의 남편이 주었습니다. 너 학원 안 가니? 어차피 매일 똑같은 거 해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떨어졌잖아. 좀만 더 잘 테니까 깨우지 마세요.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을 해줬더니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가지 않는 아들. 면접에서 자꾸 떨어져서 기가 죽을까 싶어서 그냥 두었더니 이제는 책임감마저 사라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취업하지 못하고 집에 있는 기간이 1년. 2년이 지나가자 되려 절박함이 없어진 것 같았죠. 그럴 거면 독립해. 그러자 임 씨도 남편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독립이요? 꼭 부모에게 버림이라도 받은 듯한 아들의 표정에 기가 막혔습니다. 너 어차피 집에만 있잖아. 나가서 살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생활비 정도는 혼자 벌어서 써.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줄 아세요? 취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 새벽까지 게임하는 거 몇 번 봤다? 그러자 말문이 막힌 아들. 임 씨의 남편은 그런 아들에게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설득해서 결국엔 독립시키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내보내니까 임 씨와 남편은 너무 편했습니다. 오히려 혼자 살면 취업도 더 빨리 될 거야. 아들이 독립하자 임 씨 부부는 용돈도 끊었습니다. 나이를 보면 사실 용돈을 받을 나이도 아니었죠. 그래서 임 씨는 금방 아들이 취직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벌써 준비한 기간이 상당했으니 말이죠. 안 되면 회사 수준을 낮춰서라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저 이제 그냥 다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래? 또 떨어졌어?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작은 회사에 넣어보면 되잖아. 넣을 수 있는 곳은 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알바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힘들어서 못 해먹겠어요. 취업에만 집중할 수 없다는 아들의 말에 임 씨도 마음이 술렁거렸습니다. 요즘 취업이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멀쩡하게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몇 년 동안 회사에 못 들어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싶었습니다. 임 씨와 남편 모두 젊었을 때 고생을 만만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 시절도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독립한 지 2년 가까이 됐는데 무작정 아들을 독립시켰던 게 너무 가혹한 선택이었나 싶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아들을 임 씨 부부는 차마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대로 하나에만 집중해서 얼른 합격한 뒤에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게 더 빠른 길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독립한 지 2년이 채 안 돼서 다시 임 씨의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죠. 임 씨는 그날 이후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최고의 노후 대책은 다름 아닌 자녀가 직장을 구해서 독립하는 것이라는 걸 말이죠. 사실 평생 키우던 자식 하나인데 계속 같이 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싶을 수 있지만 어린 자식을 돌보는 것과 다 큰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는 건 달랐습니다. 빨래 좀 내놓으라니까. 깜빡했어요. 오늘 일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청소 좀 하고 그래. 아, 알아서 할게요. 방문 좀 닫아주세요. 밥도 좀 때 되면 먹고 그래. 2번 못 차리니까 먹고 설거지 꼭 하고. 알겠다니까요. 신경질적인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임 씨도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시 아들과 같이 살기 시작한 후에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취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서로 힘들었습니다. 전에는 심적으로 가장 힘든 것은 아들일 거라는 생각에 임 씨는 힘들어도 좀 참자 싶었습니다. 늘 원할 때마다 밥상을 대령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지만 혼자서는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엔 걱정돼서 챙겨주었는데 이제는 임 씨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과 마찰이 생기는 일이 늘어갔죠. 임 씨는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너 지금까지 게임한 거야? 새벽에 잠시 잠에서 깼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쾅쾅거리는 시끄러운 소리에 아들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 시간에도 게임을 하느라 여념이 없는 아들을 보고 임 씨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짚었습니다. 힘든 사람은 임 씨 부부뿐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취업은 뒷전이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서 게임만 하는데 어떤 정신 나간 회사가 이런 놈을 뽑아줄까 싶었습니다. 아들은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그냥 한심한 백수로 보였습니다. 이제 아들이 30이 넘었기 때문에 백수 생활도 도대체 몇 년인가 싶었죠. 그리고 앞으로 또 몇 년이나 더 이 짓을 해야 하나 생각하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니, 뭘요? 왜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 시간이 아깝지도 않니? 노는 거 아니에요. 게임 회사라도 취업하려고 그래? 아, 갑자기 왜 그러는데요? 갑자기가 아니라 열심히 노력을 해도 힘든데 이렇게 매일 놀고 먹으면 어떡해? 놀고 먹어요? 회사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옛날이랑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란 말이야. 진짜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숨 좀 쉬고 살려고 잠깐 게임 좀 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보다 힘들 리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걸 단언할 수 있는지. 은퇴할 나이에 여전히 일하고 있는 임 씨 부부보다 집에서 게임하고 놀러나 다니는 자신이 더 힘들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화도 났습니다. 숨? 엄마 아빠도 숨 좀 쉬면서 살자. 이게 독립심 없이 키운 자신의 탓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뭘 더 어쨌어야 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독립을 했다가도 돌아온 아들이니 말이죠. 다시 쫓아내.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나사 빠진 놈. 남편도 그런 아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생해 살려는 아들은 다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임 씨가 딱 미쳐버릴 것 같을 때쯤 35살의 나이의 아들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봐요. 회사 잘만 들어갔죠. 취업 준비를 그렇게 오래 해놓고 잘 들어갔다는 소리에 어이없는 웃음이 나왔지만 그래도 결국 그 시간들도 마침표를 찍었구나 생각하니 임 씨도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뻔뻔한 말에도 웃어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쯤 나가려고 그래? 나가다니요. 아들이 출근을 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 임 씨는 기다리다 못해 아들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들이 되물었습니다. 제가 어딜 나가요? 그럼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야? 당연하죠. 혼자 살아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들이 독립했던 경험이 없었다면 취직하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나갔겠지만 아들에게 이미 힘든 기억으로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자유보다는 안락한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임 씨 부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었죠. 그래도 세후 월급이 300은 돼야 나가 살든지 하죠. 그러면서 독립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이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가 곧 40이 다 돼가는데
그 나이에 부모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이상하지도 않냐? 요즘엔 40 넘어도 같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 세상엔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아들 때문에 기가 막혔습니다. 이제 회사 다니고 하다 보면 엄마 아빠 힘들게 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돈 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돈으로 나가요?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활비 내고 살아. 생활비요? 임 씨의 말에 아들이 잘못 들었나 하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한 달에 적어도 50만 원씩은 내. 아니, 벼룩의 간을 빼먹으세요. 황당하다는 듯이 대꾸하는 아들. 하지만 임 씨도 남편도 단호했습니다. 이제 돈도 버는 놈이 밥값은 해야지. 그렇게 안 할 거면 나가서 살고.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에 아들은 한참 궁시렁거리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생활비를 몇 번 받아보지도 못하고 아들이 무척이나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년 초에 결혼하려고요. 뭐? 결혼? 누구랑? 누구긴요. 여자친구랑 하죠. 임 씨도 남편도 예상도 못한 말이었습니다. 취업 준비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언제 연애를 하고 언제 결혼 생각을 한지 의문이었습니다. 벌써 만난 지 1년이 넘었다는 말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시나 할 건 다 하면서 살았던 모양이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어쨌거나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주라는 아들의 여자친구는 근처 작은 회사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났다면서 내년에 결혼을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하나 있는 아들놈 결혼하는데 뭐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집이라도 해주게? 집이 뭐 한두 푼이어야지. 그래도 전셋집 구할 돈은 어느 정도 보태줄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 임 씨는 여태 끼고 살며 키워준 값을 생각하면 집값은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자식인데 맨몸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그런 고민이 무색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해준다며 데리고 와서는 황당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임씨 부부가 며느리가 될 아가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식사도 함께하며 화기애애하게 대화도 나눴죠. 그러다가 결혼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집은 어느 쪽에다 얻으려고 그래? 전셋값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 보려고 물어보았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그 문제 말인데요. 결혼하면 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고요. 이 집? 어리둥절하게 대꾸한 임씨가 남편을 쳐다보자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표정이 왠지 똑같은 듯 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묻자 아들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영주랑 지난번에 상의도 해봤는데요. 둘 다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영준의 부모님도 아직 노후 준비 중이라고 하셔서요. 예비 며느리가 아들 옆에서 민망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고 집안에서 지원이 없는 것도 심란한 문제였지만 임씨에게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아들네가 결혼해서 임신의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여유가 없으니 조금 더 보태달라고 했다면 고심했을 텐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곳에서 산다는 말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요즘 내 집 마련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시부모랑 같이 사는 게 좋겠니? 임씨가 예비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도 아들과 같은 뜻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옆에서 남편이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허허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엄마 아빠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대출 좀 받아서 전셋집이라도 구해. 대출이요? 그래. 그래서 돈 좀 모은 다음에 나중에 집을 사든 하면 되지. 뭐하러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그래요? 돈을 모아도 여기 들어와서 살아야 더 모으죠. 생활비도 아끼고 좋잖아요. 답답함에 가슴을 치고 싶은 심정을 누르며 임씨가 대꾸했습니다. 대출이 싫으면 월세라도 얻어서 나가서 살아. 아니, 그래서 언제 돈 모으고 언제 애 낳고 살아요. 요즘 물가도 살벌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들어와서 살며 돈을 아끼겠다는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엄마 아빠도 그런 생각하고 계실 줄 알았는데요. 그러면서 다들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하지 않나 하고 중얼거리는 아들을 보며 남편이 이 말을 짚었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다 갖춰놓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희끼리 사는 게 좋지 않겠냐? 너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불편하잖냐? 안 불편해요. 애도 생기고 그러면 전 오히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뭘. 아들의 마지막 말에 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눈앞의 미래가 펼쳐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힘들 것 같다. 천천히 집 구해봐. 내년에 한다며 결혼도. 그러자 아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괜찮다니까요. 아, 우리가 안 괜찮으니까 그렇지. 임씨도 언성이 높아지려는데 남편이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예비 며느리 앞에서 큰 소리 내는 게 신경 쓰이는 듯 했습니다. 임씨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를 보니 힐끔힐끔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천천히 다시 얘기하자. 남편이 임씨와 아들을 중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도 또 며칠 뒤에도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내일 주말이라 하루 자고 간대요. 이제는 하루 묵을 짐까지 싸온 예비 며느리를 보니 임씨는 무서워졌습니다. 이렇게 드나들다가 아예 눌러앉을 계획인가 하는 의심이 갔죠. 저녁 먹어야지. 그리고 임씨는 계속해서 손님 밥상을 차려내야 했습니다. 온다는 예비 며느리를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아들도 그렇고 예비 며느리도 그렇고 뭐 하나 도와줄 생각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물을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임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아직도 안 일어나? 남편의 목소리에 임씨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아침 10시가 다 돼가는데 아직도 취침 중인 아들과 예비 며느리. 어쩜 아들은 백수 시절과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예비 며느리는 시집에 와서 하룻밤 자면 불편해서라도 일찍 눈을 뜨게 되는 것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침밥을 차려놓고 밥 먹으라고 부를 때까지 퍼질러 잘 모양이었습니다. 너희 같이 산다더니 이러려고 그러는 거야? 보다 못한 남편이 핀잔을 줄 정도였습니다. 같이 산 뒤의 모습이 보나마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들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여기에 며느리까지 얹어진다고 생각하니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보며 느꼈지만 요즘 시대에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해도 뭐 하나 마음 편히 시킬 수조차 없었습니다. 임씨 부부가 아들 부부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 미래가 불보듯 뻔했습니다. 임씨의 밥상을 받는 게 당연한 듯 굴었고 몇 번이나 얻어먹으면서 한 번도 같이 치울 생각도 안 하는 아들과 예비 며느리. 임씨는 예비 며느리가 소파 옆에 던져둔 어제 신었던 양말 한 짝을 주워들었습니다. 참 똑같은 사람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잘 만났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다 먹었지?
임 씨가 일어나 식탁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네, 다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설거지 좀 해라. 엄마, 무슨 손님한테 설거지를 시켜요? 아니, 너한테 한 소리야. 네가 해. 아침밥을 먹고 난 뒤에 그대로 일어나려는 아들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같이 살며 서로 식사 시간이 다르다 보니 아들이 먹은 건 스스로 설거지를 하게끔 시켰지만 다 함께 먹은 것까지 자신을 시킬 줄은 몰랐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임 씨와 남편이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소곳하게 앉는 예비 며느리. 임 씨는 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뒤치다꺼리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든 둘이 신혼집 구해서 살아봐. 아, 엄마. 무슨 뒤치다꺼리를 한다고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결혼을 어떻게 하라고요? 꼭 임 씨 부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것처럼 말하는 아들 때문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너희 둘이 하는 거잖아.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늙은 부모 보고 책임지라는 거야? 책임지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사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너 아니야? 이러다가 엄마 아빠 노후는 누가 책임지는데? 임 씨와 남편도 아들 결혼시킨 뒤 노후 삶에 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들 때문에 늦춰지긴 했지만 아직 살 날이 길었기에 넋놓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노후 걱정을 벌써부터 해요. 그리고 저희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도 이득 아니에요? 결국 저희가 모시고 살게 될 텐데. 어느 부분에서 이득이라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임 씨도 생각했던 바를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아. 정 그렇게 들어와서 살고 싶다면 매달 생활비 200만 원씩 내. 200만 원이요? 깜짝 놀란 듯한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벌써 속이 시원했습니다. 월세랑 이것저것 관리비나 식비까지 하면 많은 것도 아니야. 너희끼리 살면 200이면 엄청 적은 거지? 아니, 그래도 무슨 생활비를 그렇게 많이 내요? 그러면 한 달 생활비를 얼마 정도 생각한 거야? 그러자 생활비는 생각조차 안 해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혼자 살 때는 생활비 50만 원씩 냈는데 어째서 둘이 200만 원인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 거고 그 정도 아니면 어떻게 생활이 되겠어? 하지만 할 말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집안일은 일절 안 할 거야. 하더라도 엄마 아빠 목만 할 거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먹을 밥은 너희가 하고 너희 빨래도 청소도 다 너희가 하라는 거야. 다 같이 밥 먹을 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 가족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럴 거면 뭐하러 같이 살아요? 임 씨는 그 말이 황당했습니다. 뒷바라지 필요 없다더니 그런 게 없으면 같이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뜻하는 바는 명확했죠. 너희는 엄마가 다 해줄 줄 알고 같이 살자는 거야? 뭐 사는 것도 공짜로 살고 파출부도 공짜로 드리는 개념이니?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너희 말대로 모시고 사는 거면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돈 한 푼 안 들여야 맞는 거 아니야? 돈 거라고 생각하면 100번 양보해서 하겠는데 우리한테 의탁할 생각이면 그건 절대 안 돼. 엄마 아빠도 노후 계획이 있는 거야. 대신 독립해서 살면 나중에 우리 봉양하라는 소리도 절대 안 할게. 용돈 줄 필요도 없고 나중에 노후 책임지라는 소리도 안 해. 그냥 서로 스스로 앞가림하며 살자. 아들은 왜 이렇게 냉정하냐며 화를 냈습니다. 진짜 이해가 안 되네요. 무슨 부모가 그래요? 자식이 힘들 때 도와야 부모 아니에요?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죠.
기가 막힌 아들의 말에 임 씨도 남편도 허공을 보며 후회의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너는 이참에 짐 싸서 나가라. 그래. 결혼할 때까지 기다릴 것도 없겠다. 남편과 마음이 딱 맞았습니다. 아니, 지금 나가라고요? 그래. 오늘 짐 싸서 내일 나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누릴 자격이 없다. 가서 원룸을 구하든 말든 나가. 그리고 결혼할 때 엄마 아빠 도움도 바라지 말고. 아들은 예비 며느리 앞에서 창피를 준다며 가방에 옷까지 몇 개를 챙겨서 나갔습니다. 그 뒤를 예비 며느리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임 씨는 그런 아들을 붙잡지 않았고 오히려 아들 짐을 전부 꺼내놨죠. 결혼도 알아서 하라 그래. 어차피 결혼까지는 한참 남았기에 그때까지 같이 돈을 모으면 월세 보증금 정도 마련하는 건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 큰 자식 힘들게 살까 걱정도 이제 그만 둘 생각이었습니다. 지지고 볶으며 잘 살든 말든 아들이 알아서 할 문제였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고마워한다고 하더라도 힘들겠지만 도무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는지도 모르고 고마운 줄 모르는 아들이 괘씸했습니다. 아들이 완전히 자리 잡는 것까지 기다리다가는 임씨 부부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죠. 그래서 임씨 부부는 아들 결혼에 아무것도 보태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35가지 키워준 돈이면 집 한 채는 사고도 남았으니 말이죠. 다음 날 아들에게 바깥에 꺼내놓은 짐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자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고는 임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으로서 정말 너무한 것 같네요. 그런 아들에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자식으로서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냐? 아들에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 효도를 바란 것도 아니었는데 이렇게 말년을 피폐하게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임 씨도 아들이 결혼만 하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죠. 아들이 차를 불러 짐을 챙겨갔습니다. 강제적으로 독립을 한 셈이었습니다. 아들이 나간 자리를 둘러보곤 임 씨는 씁쓸함이나 슬픔보다는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작 다 큰 자식을 내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품에 끼고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감 있게 살았으면 했습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임씨 부부도 자식에게 독립하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다짐 또 다짐할 뿐이었습니다.